네, 밖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억울한 조정, 호들갑스러운 조정, 아니면 조금 엄살기 있는 조정을 보였는데 미 증시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게 나온 날 막상 본토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좀 담담했다는 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등에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별 마감 동향 통해서 지난 금요일 미 고용 지표가 처음으로 3일 만에 반영된 미 증시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전반적인 매도 우위 속에 거래가 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77%에 해당하는 2,46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아멕스와 나스닥 비슷한 비율인데요. 나스닥 거래소,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거래소 하락 종목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80%대 18%로 강력한 매도 우위 속에 장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신고가, 신저가 종목들 보시면은요, 둘 다 개수가 적습니다. 신고가 종목 많을 때는 100개 이상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33개 종목. 애플 같은 그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으로. 신저가 종목 61개, 그 다음에 아멕스 37개, 나스닥 거래소 73개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거래소별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조정이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시장의 전망과 시각은 어떤지 한번 현지 투심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로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죠. 문장 두 개를 합쳐놨는데 앞문장에는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뒷문장에는 버냉키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또 했죠. 3거래일 만에 열린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을 뒤늦게 시장에 반영하느라 바쁜 하루였다는 설명이고요. 바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월가처럼 대규모 자산을 장기로 운용하는 기관들의 이 자산 운용 전략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Asset Allocation, 우리말로 하면은 투자 자산 비중 조절이 아주 기본일 텐데요. 이런 지난 금요일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이런 대응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주식과 상품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매도 우위 속에 하루를 보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의 끈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보신 제목의 버냉키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바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뒤에 아침 8시 15분에 버냉키 연준의장이 아틀란타 연준 컨퍼런스에서 연설과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최근 경제지표 호조에 대해서 다소 좀 시니컬한 관망세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미 경제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경제지표 호조, 어디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이런 기조였었던 버냉키 연준의장.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그리고 질의응답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앞으로 QE3에 대한 힌트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즉 버냉키 연준의장이 또 한 번 악재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네요. 전문가 의견 바로 밑에 붙어있네요. 아이캡 증권 측의 의견인데요. 오늘 미 증시 개장 초 하락세는 당연히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반응, 그런데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에 물꼬를 틀 시점이 됐다는 기대감이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했다. 장 마감 후인 저녁 7시 15분에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 놓은 패스머니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머니들, 연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시장에 곧바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선조정이라면 선조정이고 하루 더 시장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하락폭도 더 컸다. 미국은 3일 만에 열렸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시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려면 어떤 선결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홍승표 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역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경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작년 말 이후에 특별한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전보다는 그 상승 탄력이 현재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미국 경제 성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좀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전망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들은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잦아들면서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공개된 그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보고서만 놓고 보더라도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2만 개 증가에 그치면서 그동안 일자리 증가가 연말 연초 효과에 의한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상당히 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이 되겠지만은 가속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앞으로의 상승 탄력 강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첫째 주에 80포인트 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에 6.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 상회 여부를 수치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의 이와 같은 부진한 흐름을 고려한다면 4월 미국 증시 흐름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성장 가속화 가능성이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또 유럽발 악재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 며칠 계속해서 스페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감 어느 정도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홍순표 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스페인발 우려감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페인 금융시장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증시는 지난 2010년 이후에 다수의 유럽 재정위기 이슈 가운데에서도 지켜왔던 8,000포인트 선마저 하회하면서 지난 2009년 3월 저점인 6,817포인트 선을 향해서 추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초 대비해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독일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의 스프레드도 지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00bp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역시 스페인의 경제 펀드멘탈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페인의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 초에 10%였던 실업률이 현재 23%대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21개월 연속 20% 이상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지난 3월에 475만 건을 기록하면서 2005년 초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와 같이 고용시장이 냉각됨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고요. 이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악화와 또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이 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현재 저하됨에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현재 스페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했는데요. 일단 내일 우리나라 총선으로 휴장일이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 언제 또 이런 리스크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그럼 이렇게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과연 현지에서 강세론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목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증시 역사상 기회로 작용했던 고용지표 부진이었다. 사실 요즘 북한 이 미사일 관련 소식, 유로존 리스크, 그리고 미국 펀더멘탈 우려에다가 또 만기일까지 이런 겹치는 상황에서 여의도가 사실 안개 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어설픈 논리로 저가 매수를 주장했다가는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기가 십상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고용지표 이번 부진만큼은 머릿속에 있는 악재 리스트에서 조금 지워줘도 괜찮겠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기준으로 증시가 107% 상승해온 동안에 미증시의 고용지표 실망, 즉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가운데 9번은 결국 상승세 복귀의 빌미가 됐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도 이후 이번처럼 고용지표가 예상치에서 8만 5천 건 이상 벗어난 고용지표 그냥 실망도 아닌 고용지표 충격, 이렇게 나타났을 때 S&P 500 지수의 평균 하락폭이 0.8%로 집계됐고 이 낙폭은 평균 3.5일 만에 만회가 됐다. 그리고
고용지표 충격 2주 후에 S&P 500 지수 평균은 0.9% 플러스로 복귀했었다는 통계 자료를 블룸버그 통신이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현지 전문가 의견 보시죠. US 트러스트 앤코 이쪽에서 의견을 냈네요. 이번 고용지표 결과처럼 적당한 실망이 아니라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이 수준은 악재로 볼 것이 아니다. 시장은 결국 바로 회복될 것이고 이 배경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강화에 베팅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런 저가 매수세가 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줘도 나쁘지 않은 시점인데요. 여기서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 홍순표 부장님께 들어보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성장세가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여건의 약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코스피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코스피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등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그 여부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라든지 필수 소비재, 보험 등과 같이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셨고요.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선물지수의 반응이 오늘 우리나라 개장의 반등폭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이따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자, 오늘도 BS 투자증권 홍순표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